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한 모든 것 월간 커피 매거진의 커디터입니다. 오늘 시간은 커피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커피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2022년 한국 브루어스컵 챔피언이시자 GFMB 바이 MI그룹 소속이신 김승백 바리스타님을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박수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렇게 우승을 하셨는데 또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또 빠른 인터뷰에 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커피 토크 시간에는 김승백 바리스타님께서 우승을 하는 데까지 이 브루어스컵에서의 준비 과정과 시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챔피언이 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커피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커피 씬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김승백 바리스타님 소개와 소속되어 계시는 회사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 코리아 브루어스컵 챔피언십 챔피언 바리스타 김승백입니다. 저는 현재 GFMB 바이 MI그룹에서 음료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서 진행됐던 2022 한국 브루어스컵에서 이제 챔피언이 되셨는데 네. 정말 보는 저도 너무 벅찼었는데 바리스타님께서는 더 벅차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혹시 이 우승 소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생에 다시 올까 싶을 만큼 최고의 순간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벅찼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열렸던 대회에서 이제 2위를 하셨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가 있었지만 그래도 국가대표 자격으로 이탈리아를 다녀오셨고, 네. 그랬던 경험이 좀 우승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브루어스컵 준비를 쉬지 않고 연이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월드 대회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척박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고 온 것이 국내 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마인드셋 쪽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력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마음가짐이라든지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열정 같은 게 중요하다는 좀 말씀이 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회를 치르다 보면은 선수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당황해서 준비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역시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준비한 시연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대회에서는 시합부터 특별한 한 잔이 되기까지 산지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시연을 하셨었는데 네. 혹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스토리가 탄생을 했을까요? 사실 여행은 아닙니다. 여행은 아닌데 제 시연을 보신 분들이 마치 산지에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들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컨셉을 잡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스페셜티 커피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커피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회에서는 심사위원이 소비자라고 생각했고요. 소비자인 심사위원에게 이 커피가 어떻게 가치가 있이 자라났고 어떤 농부의 열정으로 또 만들어졌고 그 농부의 열정을 바리스타가 또 이어받아서 어떻게 또 이 커피를 감동이 있는 특별한 한 잔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과정을 나누는 것이 스페셜티 커피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연의 방향을 정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그 시연 이제 영상 보면서 생각을 비슷하게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산지 약간 여행 같은 느낌 들어서 사실 질문을 정리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의도한 거 이상으로 보여주셨다는 부분에서 확실히 좀 시연에서의 그런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연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씨앗에서부터 특별한 한 잔이 되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할까라는 요 질문에 사진을 보여주자. 보통 만드는 작은 스크립트에 작은 느낌의 사진이 아니라 조금 더 심사위원, 그러니까 즉 소비자죠. 심사위원이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큰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서 보여주자 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더 여행을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대회에서 또 사용하신 원두는 워낙 또 특별하잖아요. 네네. 혹시 이 커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브러스컵의 특징에 맞춰서 커피 본연의 향미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가공 방식으로 인해서 다양하고 폭발적인 향미를 갖고 있는 커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향미를 갖고 있는 커피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사용한 커피도 약 7일 동안 무산소 발효를 진행했지만 무산소 발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 내추럴 게이샤에서 맛볼 수 있었던 컵노트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커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김승백 바리스타님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건 케맥스로들 시연을 하시는 모습인데 네. 케맥스를 사용하는 이유도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케맥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케맥스의 디자인이 아름답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어요. 디자인이 예쁘니까 이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커피를 잘 내리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도구만큼 잘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없었어요. 항상 대회를 앞두고서는 케맥스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 여러 가지 것들을 커피를 내리고 블라인드로 테스트해서 맛을 보는데 항상 선택받는 거는 언제나 케맥스였습니다. 많은 브러스컵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해마다 대회 툴을 바꾸시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죠. 하지만 저는 자신만의 필살기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한 도구를 꾸준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보통 선수분들은 또 원두 특성이나 또 그 해 잡은 컨셉에 따라서 맞습니다. 계속 바꿀 수가 있지만 네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그러한 틀보다는 또 내가 그냥 잘 쓸 수 있는 도구를 또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툴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해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월간 커피 세미나를 진행할 때마다 항상 참가하신 많은 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도구로 이용해서 계속해서 커피를 잘 내려가는 게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케맥스인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일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라서 또 대회를 준비하시고 싶은 분들이나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참고해보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대회에서 선보이셨던 추출도 저희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가 선택한 커피의 플레이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스페셜티 커피를 네. 브루잉으로 맛보게 되면 주변 사람을 의식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생각한 건 정말 머릿속에 꽂힐 정도로 분명한 컵노트를 말하게 하자였어요. 그래서 플레이버를 엄청나게 명확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대회에선 중요한 게 센서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을 때 또 심사위원분들이 납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단순히 추출에서만 또 집중하신 게 아니라 센서리적인 부분에서도 엄청 많은 커핑이나 그런 걸 좀 하셨을까요? 네, 정말 쉴 새 없이 했고요. 커피라는 것이 네. 로스팅한 직후부터 계속 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브러스컵 때는 강릉에 비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예선 1, 2일에 비가 정말 많이 왔고 네. 로스팅한 커피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 때문에 경기 전마다 컵노트를 계속 체크하고 계속 변했어요. 그래서 결승에 제가 말한 컵노트는 네. 좀 생각하지 않은 컵노트들이 많이 아. 나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회 기간 중에서도 계속 이제 센서리를 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한 수정이랑 그거를 반영을 하시면서 네네. 준비를 하셨던 거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네. 컵노트가 바뀐다고 해서 완벽하게 카테고리가 바뀌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트러스가 네. 초콜릿티가 되진 않고요. 아. 초콜릿티가 시트러스가 되진 않는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시트러스 안에서 이게 오렌지일 수도 있고 네. 감귤로 변할 수도 있고 베리류에서 라즈베리가 될 수 있고 블루베리가 될 수 있고 네. 이런 포인트들이 대회 직전에도 바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커리어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바리스타이시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2022년 브루어스컵에서는 우승을 하셨고 KMBC 바리스타 대회에서는 4등을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두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약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인 것 같아요. 물론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다 열심히 하잖아요. 네. 자신의 무언가를 걸고 열심히 하는데 노력,
연습량, 열정 이런 것들이 모두 받쳐줘도 운이 없으면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유독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겸손하신 말씀이시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내용 딱 말씀 주시면 항상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운에 집중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운보다는 그 앞에 있었던 노력들에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과 정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운이 따라온 거지, 이런 게 부족한데 운이 따라온다고 우승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승백 바리스타님의 말씀에서 운이지만 그 앞에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 예, 그래서 김승백 바리스타님의 노력을 좀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셨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궁금한 건 그 김승백 바리스타님만의 대회의 약간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혹시 대회를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나요?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챔피언이 돼서 세계 무대에 꼭 나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었어요. 제가 낼 수 있는 노력, 열정, 시간 다 걸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온통 대회 생각만 하고 그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바리스타 세계 챔피언도 나왔고 컵테이터스에서도 나왔으니 이제 다음은 브루잉이라는 차례가 오는데 내년에 꼭 브루잉 월드 챔피언이 한국에서 탄생하면 정말 좋겠네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장에서 브루잉과 네. 또 대회에서의 브루잉은 분명히 다를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우선 같은 커피라고 하더라도 매장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설계하고요. 대회에서는 조금 더 캐릭터를 명확하게 살리는 느낌으로 레시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마시는 부분은 조금 더 그래도 편안한 게 좋으니까 밸런스를 말씀하시는 거고, 네네. 대회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가 뚜렷해야지 또 심사위원분들한테 더 좋은 점수나 약간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이 스페셜티 커피의 가장 큰 특징인 산미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면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좀 더 달콤하게 내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바리스타 업무는 사실 되게 고된 일이잖아요. 단순히 네. 커피만 내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게 많고, 음. 이러한 본업을 병행하면서 대회를 음. 준비하는 건 정말 더 어려운 일일 텐데, 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준비하는 바리스타 분들을 위해서 같은 과정을 거쳐 오셨던 분으로서 좀 조언 아니면 좀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현장 일과 대회 준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좀 더 고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고됨도 좋았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피곤도 좋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이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내 대회의 시연에서 보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한다면,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정을 거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제가 감동스럽네요. 그럼 이제 정말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또 아테네에서 열리는 세계 대회를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이 세계 대회 준비를 앞두고 어떻게 본인만의 마음가짐이나 좀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이전에 밀라노에서 열린 월드브러스컵에 참가했을 때는 코로나 상황에 또 대회하기 전 약 3주 전에 알게 돼서 여러모로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이었지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해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지만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연습도 이탈리아에 가서 호텔에서 격리돼서 호텔에서 주는 조식을 먹으면서 연습을 했었었고, 그리고 백신을 맞지 못하고 출국을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기를 펼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찾아온 이 기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힘내서 후회 없는 시연을 하고 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꼭 아테네에서 정말 전력 투구를 하셔서 꼭 또 좋은 성적과 돌아오시면 더 좋겠지만 정말 아쉬움 없는 시연을 하고 돌아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커피 토크는 2022년 한국 브루어스컵 챔피언인 김승백 바리스타님과 이렇게 대회에 관련된 이야기와 정말 여러 힘든 과정을 거쳐서 뜨거운 열정으로 우승한 바리스타 한 분으로서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을 통해서 정말 그 대회를 나가고 싶고 대회에서 포기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 정말 좋은 영감을 받고 또 마음을 다시 잡아서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뭐 있으실까요? 그리스에서 열리는 월드 브루어스컵에서 꼭 좋은 성적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브루어스컵 세계 챔피언을 바라면서 저희는 또 커피 토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투비 커피 커피 뉴